네, 황원의 TMI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가 들어온 제보 중에 하나가, 제보가 뭐냐면은,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이 이제 그 동직능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시대인이 많지, 때가 때인이 많지. 예를 들면 나라에서는 지금 비상계엄에 뭐 내란에 지금 난리라면 서대문구는 이제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 된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대문구청장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이 이렇게 이런 직능단체 모임이나 간담회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제보가 들어왔고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소개를 해드리는 건 뭐 이러이러한 뭐 얘기를 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과연 그런 공식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과연 이제 우리 그 서대문 FM의 취재에 따르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해서 이렇게 지금 약간의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했던 이야기들을 좀 자르고요. 군더더기에 있는 거는 자르고 중요한 부분만을 골라낸 다음에 그 했던 이야기들이 과연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저희가 한번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팩트체크는 서대문 FM의 취재 결과임을 알려드리고요. 혹시나 틀린 점이 있다면 뭐 말씀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그거와 관련돼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다만 시작하기 전에 18일부터 20일까지의 상황을 시간대별 순서를 좀 알고 이성원 청장이 이제 23일 날 했었던 동직능 간담회 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들어봐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면 정확하게 머리에 안 들어와 있으시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팩트체크부터, 팩트체크는 시간대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부터 순서를 한번 정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머리 좀 둔 상태에서 이성원 청장의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보는 것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요것도 놓치지 말고 꼭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뭐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자, 사전에 알아야 될 이야기들 전달하겠습니다. 18일입니다. 네, 18일에 그러니까 이날이 거의 이제 그 예결이라고 할까요? 이제 개수 조정이라고 하죠. 이제 숫자 조정하고 하는 거에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김양희 의장, 박진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우성 민주당 원내대표, 주의사 개혁신당 의원 4명이서 이 개수 조정이 잘 안 된 거를 마지막에 4시 모여서 한꺼번에 일괄 타결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19일 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로라고 하면 좀 그렇군요.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는 모습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19일 날, 18일 날 그렇게 끝났다는 얘기 듣고. 그랬는데 19일 날 낮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19일 날 이제 의회에 이제 그 취재를 하러 갔다가 낮에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좀 모임을 갔는데 민주당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합의안을 좀 파기했고 서우성 의원이 특히나 여성농구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이 당론이었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1억 얼마를 이제 삭감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서우성 의원은 원내대표로 관두고 그리고 다시 그 합의안을 파기하고 여자 농구단 실업 농구단 예산 전액을 이제 삭감하겠다 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소문을 19일 날 저녁에 제가 들었습니다. 19일 날까지 들었고요. 그다음 20일 날 아침에 이제
구의회가 이제 22일은 구의회가 폐회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회를 하는 건데 마침 뭐 여러 가지 오분 발언 좀 중요한 발언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다른 언론사의 대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합의안을 파기하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구청에서 보통 이제 구의회 공무원들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파견한 공무원들을 전원 복귀시킬 것을 준비하라고 했다. 플러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더하기 주민들이 집회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의회 갔어요. 구의회 갔더니만 아침에 이제 10시가 좀 안 돼서 갔죠. 갔더니 국민의힘 소속 이용준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정벌을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강민아, 박진우, 이진삼, 홍진희 의원은 그 앞을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늘은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 혹은 중간중간에는 자기들이 또 이렇게 구의회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게 막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이성원 청장은 구의회 파견 공무원 파견 직원 복귀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시점에서 공교로운 게 뭐냐면 9시 그때가 이제 그 복귀 발령을 했다가 9시 한 10분 뭐 이 정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게 된 게 민주당에서 그때 민주당에서는 공교롭게도 원내 의원총회라고 있었답니다.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그 실업농구단 예산 하나 삭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뭐 설명하고 왜 이러는지 뭐 설명하고 뭐 이러고 있는 차였는데 갑자기 구청에서는 파견 공무원을 다시 복귀하라 하고 국민의 의원들은 저러고 있고 등등 등의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러고 있었다는 소문이 문제가 된 거, 원인이 된 것 같지는 않고 파견 공무원을 다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라는 명령이 온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구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거기에 더해서 함신이 오케스트라 농구단에다가 함신이 오케스트라, 공무원 기숙사, 한류 예산, 썸머 페스티벌 예산 5가지 그리고 기금에서 인상시장 유진상가 설계 예산까지 삭감해서 총 48억 원 가량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중에는 티격태격 운영위원회 열고 뭐 티격태격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이 정벌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20일 오후에 여전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결국은 4시 반경 2층에 있는 상임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삭감안을 통과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스토리이신 것 같고요.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이 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인가인 겁니다. 이제 뭐 일단은 뭐 제가 뭐 이거는 뭐 제가 어떤 의견을 제가 뭐 제시하고 싶은 건 아닌 거고 그냥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먼저 삭감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먼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구청과 국민의힘이 대응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소문을 제외하면 정확하게 행동을 누가 먼저 했냐 이렇게 판단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본회의장 점거했고 이성원 청장이 파견 공무원을 먼저 복귀시켰으며 그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은 이렇게 났으나 실제 행동을 한 걸 보면 이렇게 선후관계는 이렇게 나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도대체 삭감은 얼마야? 삭감된 금액이 얼마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서대문구 보도자료에 나온 수치 이것들 다 더하면 87억 3,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은 예산 37억, 기금에서 11억 해서 총 48억입니다. 그럼 이 2가지 중에 뭐가 맞냐라는 것인데 서대문구에서 주장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이게 서대문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예결위에서 막 뭐 이렇게 합의안에서 더하고 빼고 약간 이런 거에서 막 이걸 계산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냥 구청 원안에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하고 그렇다면 실제로 예산 삭감액은 48억 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에서 아까 뭐 얼마가 잘리고 얼마가 날라가고 등등등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 총액 예를 들면은 뭐 전체 총액이 1,000억이다. 1,000억에서
구청 말대로 하면 87억 3,500만 원이 깎여서 뭐 910 얼마냐, 910 몇 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48억이 깎여서 952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감액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민주당의 삭감액 수치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지식에 대해서 아셨고요. 이제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이야기는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당 구의원들을 비상소집해가지고 이거 예산 다 이러이러한 거 다 삭감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놨던 의견을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우선은 우리 서대문의 여자실업농구단 박찬숙 감독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1년 반 됐습니다만은 그 예산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거를 100% 삭감해가지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자농구단 예산 삭감 빵이 됐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빵원이 된 건 맞죠. 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 삭감 1순위가 여자실업농구단의 예산이었다는 점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성원 청장이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자실업농구단과 관련해서. 원래 만들 당시에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예산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볼 만 하고요. 다만 어쨌든 이 말 자체, 100% 삭감이 됐다라는 말 자체는 진실이고요.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함신익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저희가 우리 서대문으로 유치해가지고 지난해 13차례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주민들은 무려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 내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가졌던 주민들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같이 애를 써주셨는데 그분들에게 들어갔던 1년 예산이 2억 5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빵 100%가 깎아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입니다. 전액 삭감이 됐었죠. 다만 정확한 예산은 2억 9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면 원래 이 예산은 삭감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구청장이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약간 화가 폭발하면서 전액 삭감을 결정한 예산이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무원이 1,50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젊은 공무원 중에서 멀리 차 타고 아침에 1시간 넘게 차 2번, 3번씩 바꿔 타고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 기숙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작은 집 10채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를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2인 가족인 경우는 20만 원, 1인 가족인 경우는 10만 원씩 내면서 월세 내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쓰고 있는 그 집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14억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제로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100% 거짓말입니다. 애초에 여야 합의안에서도 조차도 공무원 기숙사 매입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의 경우는 이성원 작은 주택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의 오랜 후원자이고 현재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집을
기존에 오래 전세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깡통 전세 계약을 하는 바람에 뭔가 의혹을 계속 사기도 하고 매입을 하겠다고 한 가격 자체도 너무 시가에 비해서 높아서 특혜 의혹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여야 합의안에서도 원래 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이제 끼워 맞춰서 얘기하는 건 조금 거짓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이야기는 거짓이다라는 거 확인하고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유진상가 일왕시장에 거기 통합 개발하는데 저희가 7년 정도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사업을 완성시켰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내년 4월 달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정비구역을 1년 반 만에 5년 걸리는 사업을 1년 반 만에 완성시키는 신기록을 세울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설계 사업비 11억을 신청했는데 그걸 다 빵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박경희 의원이 이렇게 한 겁니다. 박경희 의원. 여기 홍제 일동 계시죠? 박경희 의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상대방 민주당 의원인 박경희 의원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 일단 뭐 그건 차치하고 이 내용만 보면 일부 거짓, 일부 진실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진실인 거는 삭감이 된 거는 맞습니다. 예, 삭감이 된 건 맞는데 그 이외에는 다 거짓이다. 왜냐면은 원래 11억이었는데 뭐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0으로 다 날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야 합의안에서도 5억 원을 삭감해서 6억 원으로 6억 원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어요. 5원이 삭감이 됐고요. 왜 그러냐? 이게 뭐 1년 반 만에 뭐 해서 신규를 세운다는데 이렇게 큰일 나요, 이러다가요. 왜냐면은 이 구도가 11억 원을 뭐 일단 구청에서 돈을 쓰고요. 나머지 조합이나 공사가 완료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그냥 구청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가능성이 차근차근 보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우리가 야 저기 언젠가는 건물이 지어지니까 일단 쓸게. 우리가 쓰자. 안 지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형사법상으로도 배임이나 약간 이런 거에 걸릴 소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합의하는 속에서 야 그렇게까지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일단 6억 원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해볼래.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내년 4월에 말한 대로 4월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쓸 예산이랄지 이런 거는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그 다음에 예산으로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 다음 단계를 만약에 못 가고 있는데 그 돈을 다 편성을 해서 쓴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담보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야 합의로 5억 원 삭감하고 6억 원이 남았었는데 이거를 전액 삭감을 민주당이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거짓말이고요. 심지어 이거를 박경희 의원이 했다. 더 거짓말이죠.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조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 네. 다음 이야기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공깃돌처럼 구의원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다 잘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합의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반해가지고 아 우리는 다 이렇게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쪽 구의원들이 몸으로 막았어요. 일부 우리 주민들도 와서 막고. 그런데 지금은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날치기 해놓고 우리가 막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거짓이죠. 네. 아까도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날치기 해서 막은 게 아니라 말이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 봅니다. 네. 이성호 청장이 먼저 파견 공무원 복귀를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점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뭐 증언에 따르면 구에 왔었던 주민들은 일반 주민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증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볍게 뭐 우리가 막았어요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정도 수준은 제가 현장에 있었던 상황으로는 절대로 아니었고요.
뭐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삭감하려고 해서 우리는 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삭감하려고 했던 행동으로, 실제 삭감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했었다는 거는 과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야, 이게 민주당에서 합의 안파기 하는 바람에 명분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들이 몰려서 이렇게 하고, 이용준 의원이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점거하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그리고 이성원 청장은 파견 공무원 다 복직시켜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명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사실상 좀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뭐라고 했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지원 예산 있습니다. 저희가 100억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10억 깎았어요. 누가 깎았냐? 민주당 사람들이 깎았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여기 연희동에 있는 김규진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깎아가지고 그걸로 농구단 돈 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하고 있어요. 고발을 해줘야 되죠. 아니 나이가 지금 이제 불과 30대도 있고 이제 이번에 둘째 아이 출산한 그런 젊은 의원까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10억을 깎아놓고 그거를 우리가 깎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농구단 예산 주려고 깎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해요. 전 그래서 저 도대체 왜 저러나 정말. 네, 이 말은 진실입니다. 10억 원의 예상 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아까 또 박경희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제가 똑같이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인데 아무리 상대당 의원이고 남의 당 의원이라지만 그렇게 칭하면서 약간 아까 박경희 의원은 약간 그 진실이 아닌 이야기, 거짓말을 박경희 의원이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당 의원을 향해서 약을 먹었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게 지금 공식적인 자리인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저는 맞나 싶은 이야기가 좀 저는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조금 더 고민이 드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거짓말 하나 한 거 하면 약을 먹었는지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면, 제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구청장은 거짓말을 몇 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럼 본인은 뭐가 되나, 약간 남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되나, 약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다른 이야기 뭐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농구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거짓이죠.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보냈어요.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보낸 수치를 다 더해도 87억 3,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거마저도 사실은 되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삭감한 48억이 맞는 것이지 87억 3,500만 원도 맞는 건 아니라는 게 대다수 이런 거는 이렇게 평가할 때 이 의견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87억 3,500만 원도 이상한 건데 갑자기 200만 원이 수치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200만 원이죠. 200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마저도 이성원 청장의 이런 이야기들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자기들의 보도자료가 공식 입장이다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200억 원이 어디서 나온 수치도 모르겠고, 수치인지를 저는 전혀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를 이야기들을 자꾸 주민들한테 가서 하는 것 자체가 이거 괜찮은 건가 정말. 조금 이런 태도와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민주당을 욕하면서 아무 수치나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한 2개 정도 나왔는데 2가지 정도 한번 더 좀만 참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2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제2요구를 하고, 제2요구를 하면 다시 투표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기로 하고, 저희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을 처리해놓고 숫자 많다고 해서 큰소리 치는
그런 풍토를 저는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이 말은 진실이고요. 다만 약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 붙어 있는데 구의회는 저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권한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제의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좀 갈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혁신당의 주의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제휴구가 안 되는 제휴가 할 수 있다. 왜냐면 회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똑같은 그 회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많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거나 통과가 안 되거나 이랬던 동네가 좀 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입장이 갈릴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전체가 있는 본회의는 뭐가 되는 건가 위상이 본회의가 예결위보다 위상이 낮은 것인가 약간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약간 오히려 제2요구 절차 위반은 아니었다라는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리고요. 그와 별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의사 의원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이런 개혁신당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절차 위반이다 아니다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구청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이들의 권한이에요. 권한이지 않습니까? 얼마를 삭감할 것인가가 권한입니다. 의원들은. 근데 의원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했다고 구청장이 화가 나가지고 제일 요구를 한다? 약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구청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의원들끼리 우리가 절차 위반을 했네 안 했네 이런 토론이 되는 건 모르겠으나 구청장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럼 구의원들의 권한을 약간 무시하겠다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는 말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그 제 얘기가 좀 귀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진실이기도 하고 제가 구청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택에 의해서 우리 내부에서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만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이제 민주주의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 우리 지역 발전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다 진실입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숫자를 해보니까는 4개 정도는 진실이 이렇게 순서를 해보니까는 진실은 4개, 거짓이 4개, 일부 진실, 일부 거짓이 1개. 이 정도면은 뭐 반 거짓, 물반 고기 반, 진실 반 거짓 반. 약간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뭐 다 100% 자기 말이 진실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총장이 그 얘기는 조금 이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짓이다. 그렇게 되면은 거짓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예, 일방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걸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깜짝 놀란 게 다들 이제 뭐 우리 월간주의사 주민서 때문에 월간주의사에서도 주의사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파견 공무원들을 저는 협상 카드로 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걸어두고 자꾸 니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니들은 좀 그렇죠. 예,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파견 공무원들을 나는 복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협상 카드로 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다 일방적으로 오히려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오히려 복귀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본인은 굉장히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런 일방적으로 다 그렇게 복귀하고 이런 등등등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다 들었고요. 일단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성원 청장이 다른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뭐
다른 당에 가신 분들이나 뭐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는데 실제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나 보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보된 음성을 들어보니까 좀 심하구나. 그 말이 진실에 가까웠겠구나. 신빙성이 좀 있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당 의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전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을 점거했었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왔었던 국민의힘 당원들 반드시 형사 책임이나 등등등을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약간 서대문구 민주주의의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특혜 시비가 있었던 공무원 기숙사 관련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현수막을 달았던 공무원 노조에서 이성원 청장이 구의회에 파견했던 파견 공무원들을 즉각적으로 복귀시키는 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이것에 대해서 지켜볼 겁니다. 아니 도대체 공무원 기숙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파견 공무원들 지금 다시 복귀해서 이분들 무슨 주민 뭐 행복단 뭐 이런 단이란 이름으로 어디 갈 데도 없어서 들리는 소문에 하면 서대문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그냥 올림픽 경기 매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있대요. 이걸 한 데가 누굽니까? 민주당입니까? 이건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성원 청장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민주당 의원이 의장인 김장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쪽에서는 파견 복귀한 공무원 받을 생각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성원 청장이 진짜 화가 났는지 격분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걸 협상카드로 차라리 썼으면 뭔가 좋은 게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정치를 안 하고 그냥 화가 나서 다 불러들이는 바람에 이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들고요. 주민분들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성원 청장이 엄청난 악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구의회 의회직 공무원들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일은 좀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이 상황 좀 버텨내보겠다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본회의장을 점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굉장히 말도 못할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이성원 청장의 숙제로 오히려 남았다. 예, 여러분들이 좀 악수를 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서대문 FM 좀 이렇게 취재했던 뭐 팩트 체크가 현재 상황을 좀 인식하거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조금 바라고요. 조금은 서로 조금 협상을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조금 기대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여지가 열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보도자료 오는 거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런 여지는 안 열린 것 같은데 어떤 현재 사태가 정말 굉장히 현명한 누군가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협치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본회의장을 에서 일을 못하게 공무원들도 일을 못하게 했고 의원들도 일을 못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또 찾아뵙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황원의 TMI 오늘은 이성원 청장 공식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 얼마나 진실만을 말하는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